반갑습니다. 6주차 구강보건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여러분은 문제 만나기를 통해 제시된 문제를 잘 이해하셨나요? 그동안 여러분은 제시된 문제인식과 그리고 문제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 제시와 문헌조사 방법 그리고 문제 파악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에는 문제 해결 계획 세우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계획 세우기는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더 잘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알고 있는 것, 더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3개의 패키지를 통해 만난 구강병을 알고 있습니다. 3대 구강병이라 그러죠. 치아우식증, 지주질환, 부정기압 등입니다. 이 3대 구강병에 대해 지난 5주차에 이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부정기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었습니다. 덧니, 우리가 부정기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부정기압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유치 때, 그러니까 전니에 해당이 되죠. 치아가 가지런했다고 했습니다. 유치 때에는 치아가 가지런했다는 것은 발육공극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육공극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발육공극은 4살에서 5살경에 유전치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발육공극은 악골의 성장 발육에 따른 현상이라고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치관 폭경이 큰 계승 연구 절치에 맹출을 용이하게 해준다고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유치 때에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극이 많아서 유치가 즉 전니겠죠. 전니가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구치가 예쁘게 올라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극이 커야지 다음에 계승되는 연구 절치가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집에서 6세 이전의 조카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카가 4살에서 5살 정도 됐다면 유치열이 모두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공극이 전치에 있는 치아의 공극이 없는지 아니면 있는지, 만약에 4, 5세가량의 조카의 앞니 부분에 치아의 이 발육 공극이 없다면 추후에 치아가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부정기압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직접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진단을 한번 내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발육공극이 4살에서 5살경에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유치가 전부 다 올라왔었겠죠. 그래서 유치열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4살에서 5살 정도 되었는데 이때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유병 우식증이나 아니면 뭐 다발성 우식증,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치아 발치, 뭐 예를 들어서 놀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치아가 빠졌든지. 만약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치아가 빠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빠진 치아를 우유에 담아서 치과에 빨리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치아를 다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치아가 빠졌는데 이 놀이터니까 흙이 많겠죠. 흙이 묻었다고 어디 뭐 수돗물이나 어디에 씻어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치아 주위의 조직들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치과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살에서 5살경에 이런 치아가 빠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적절한 교정장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교정장치를 하지 않으면 부정기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유치가 올라오는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유치는 생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6개월 정도 되면 유치열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이때 36개월은 생후 36개월에 해당이 되니까 만으로 따지면 한 4살 정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치열은 세 가지 형태의 치관공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치관공극 가운데 특히 발육공극이었었죠. 영장류 공극도 있고요. 리웨이 스페이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전공 격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더 알게 될 겁니다. 영구치는 6세 때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1대구치가 가장 먼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제2대구치까지 모두 다 올라오는 것을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치아, 가생치라고 그랬죠. 가생치인 이 제1대구치, 제1대구치를 6세구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6세구치 때문에 치아의 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치아의 날이 6월 9일입니다. 6세에 6월로 결정을 하고요. 대구치에 9를 9일로 결정을 해서 치아의 날이 6월 9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구강보건학 시간 이외에 치아 형태학 시간에 치아의 명칭을 공부하는 내용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턱, 아래턱이라고 제가 처음부터는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위턱, 아래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조금 자제를 하고 상악과 하악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치아 형태학에서 상악, 위에 있는 치아, 악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악은 이제 밑에 있는 하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치아의 명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대문니, 뭐 이렇게 작은 대문니, 뭐 이런 표현, 송곳니, 그 다음에 큰 어금니, 작은 어금니 이런 표현들은 이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절치, 측절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 등입니다. 여기서 또 소구치를 1, 2소구치로 또 나눴습니다. 앞쪽에 있는 게 1번이겠죠. 1소구치, 그리고 뒤에 있는 게 2소구치. 대구치도 나눴습니다. 제일 앞쪽에 있는 6세구치라고 아까 표현했던 제1대구치, 그리고 제2대구치, 제3대구치. 3대구치는 이제 사랑니를 이제 3대구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명칭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치아는 중절치부터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제3대구치를 숫자로도 표현을 합니다. 1번을 중절치, 2번을 측절치, 3번을 견치, 4번을 제1소구치, 5번을 제2소구치, 6번을 제1대구치, 6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7번을 제2대구치, 8번을 제3대구치, 사랑니, 1, 2, 3, 4, 5, 6, 7, 8로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5, 6, 7, 8까지 여러분이 순서대로 각 치아의 명칭에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 시간에 했던 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올라오는 순서를 갖다 앞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영구치가 올라오는 순서입니다. 영구치는 제1대구치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1대구치, 가생치에 해당이 되죠. 앞쪽에 유치가 없었습니다. 유치가 없는 상태에서 제1대구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대구치를 유치로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살에서 5살경에 유치열이 다 완성이 됐는데 6살 때 이 가생치인 제1대구치가 올라옵니다. 올라왔다는 사실도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빠진 치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머니들은 영구치가 유치가 빠진 다음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1대구치는 가생치이기 때문에 유치가 빠지지 않고 제2유구치 뒷부분에서 제1대구치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6세 때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세구치가 가장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충치에 노출되는 시간도 그만큼 길겠죠. 그래서 많은 치료가 요구되는 치아가 6세구치, 제1대구치에 해당이 됩니다.
영구치가 올라오는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대구치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요. 중절치, 그 다음에 측절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견치, 제2대구치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각 치아의 명칭을 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좀 전달되는 그런 전달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알고 있으니까 숫자로 명명을 할 수 있습니다. 612에 4537번. 인구의 거의 반가량이 612에 4537번으로 맹출을 합니다.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612에 4537번입니다. 일반 전화번호 같다, 그죠? 전화번호를 여러분이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잘 외우는 습관이 없지만 치아가 올라오는 순서,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직위공 공부를 하든지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을 할 때 여러분의 자녀의 영구치의 맹출이 어떻게 되는지도 주의 깊게 부모님이 확인해 보는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하악입니다. 인구의 한 40%가량이 612에 3457번으로 올라옵니다. 612까지는 상하과 거의 동일하죠. 612에 3457번으로 맹출을 보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아의 맹출 순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유치 같은 경우는 이제 명명을 숫자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죠. A번, B번, C번, D번, E번. 그래서 A번은 유중절치, 유치이기 때문에 유중절치 U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유중절치, 유측절치, 유견치, 제1유구치, 제2유구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1유구치는 추후에 제1소구치가 계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생치인 제1소구치가 제1유구치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2유구치는 영구치에 제2소구치가 올라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러한 맹출 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이유가 이 맹출 순서에 이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악에 하이케나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덧니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악에는 올라오는 순서 때문에 제2소구치가 락킹 현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링갈 쪽으로 약간 튕겨나가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락킹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번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유치의 그 반륙 공극이 앞으로 영구치가 올라오는 계승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예에서 어릴 때는 치아가 예뻤다 그럽니다. 그러면 가지런했었다는 그런 의미에 해당이 되겠죠. 촘촘하게 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영구치, 계승치가 이제 올라오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맹출 순서 612에 4537번 상악에 해당이 되겠죠. 612에 4537번 하악은 612에 3457번 이 순서 때문에 상악에는 견치가 하이케난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하악에는 제2소구치가 락킹 현상이 일어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유치가 가지런하였다면 반륙 공극이 없어서 상악과 하악에 부정기압이 생겨가지고 치아가 삐뚤삐뚤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PBL, 구강보건학 PBL에 제시된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났다는 것은 반륙 공극이 부족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외에도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정상적이지 못한 치아 배열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이런 부정기압의 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서 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상기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상기압은 최대 교두 가마비 상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대 교두 가마비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봤죠. 이와 같은 기압 관계에서 해부학적으로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이 정상적인 경우를 정상기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 교도 감압이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상악과 하악을 자연스럽게 다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상악과 하악의 치아의 교합면이 최대 면적으로 접촉해 있을 것입니다. 상악과 하악의 치열이 가장 안정된 위치에 몰리는 상태를 이 최대 교도 감압위의 교합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정상교합에 대한 조건들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상교합에 관한 것, 최대 교도 감압위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문헌조사를 통해서 이 정상교합이 어떠한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정상교합인지를 여러분이 더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교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정상교합이 아닌 치아가 부정교합이기 때문이죠. 부정교합은 악궁에서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형태학적으로 이상이 있든지 아니면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기든지, 이 정상교합의 특징이 되지 않는 것, 정상교합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를 부정교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부정교합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어떠한 경우에 부정교합이 이제 기준이 되는지, 특정 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 가지 부정교합 분류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겁니다. 부정교합 분류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클래스 1에서 클래스 2, 클래스 3으로 갈수록 부정교합의 강도가 심하다고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더 알아야 할 내용에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문제에 제시된 것에서 더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한번 정리를 같이 함께 했습니다.